의사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저걸 하지 하는 시술들이 있는데요. 어떤 코들은 만 가지고도 충분한 수술한 코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 다른 부위에 비해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다 보니 원장님 뭐 보세요? 최근에 마눌님이 뭐 시술 하나 했는데 그거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시술 하신 거예요? 마리오네트가 사실 해결이 되게 어려운데 주부젠 시술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나온 장비기, 입술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특히 여기가 참 해결이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시술 종류 되게 많잖아요. 의사분들도 절대 안 하는 시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저걸 하지 하는 시술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유행만 보고 선택하면 시간, 돈, 효과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선 모든 시술은 다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추천하지 않는 시술들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종아리 보톡스인데요.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일반 고객분들도 많이 하세요. 왜 종아리 보톡스를 말씀드리냐면, 보톡스는 근육을 줄이는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 종아리가 근육보다는 지방이 많을 경우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방이 많은 유형이라면 근육 보톡스보다는 지방분해 주사나 지방 흡입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아리가 근육형인지 지방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똑바로 서서 까치발을 들어보면요, 종아리 알이 이만큼 두드러지게 튀어나오고 딱딱한 근육이 바로 만져진다면 근육형 종아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까치발을 들었는데도 크게 티가 많이 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만져진다면 지방형 종아리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 종아리 유형에 따라서 시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고, 정확한 건 의사가 판단하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토닝인데요.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시술이라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우리가 레이저 토닝, 요즘에는 이제 피코 토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얼굴에 가지고 있는 색소 질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우선 검버섯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모반처럼 생긴 것들은 아무리 레이저 토닝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부터, 레이저 토닝을 하게 되면 서서히 얼굴이 맑아지고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난치성 기미 같은 것들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색소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지만, 표피성 색소, 쉽게 잘 제거가 되는 것과 진피성 색소,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색소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피성 색소 질환으로는 주근깨 같은 게 있고, 주근깨는 오히려 딱지가 생기게 치료하면 치료 만족도나 치료 주기도 짧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우리가 난치성이라고 해서 치료가 매우 어려운데, 기미 같은 경우는 보통 세포 자체는 달래면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색소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 기미를 딱진하게 치료하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출력이 세게 레이저 토닝을 했다가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되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토닝, 요즘에는 피코 토닝을 적절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 원장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실리프팅은 볼이나 턱선처럼 처짐이 있는 부위에는 당연히 효과적인데요. 실에는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녹는 실, 특히 PDO, PLA 또는 PCL 같은 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 미용 성형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녹지 않는 실을 가지고 실 리프팅 시술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효과로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노화가 진행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이 얼굴 안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고, 영구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녹는 실이 주류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영구적이라는 말에 영구적인 실을 쓰는 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코필러예요. 코는 필러를 시술하는 가장 많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코들은 코필러만 가지고도 충분한 수술한 코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 다른 부위에 비해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코필러를 욕심을 내다 보니 코끝에도 필러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니드를 이용한 코끝 필러 시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필러 시술 후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피부 괴사 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시술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필요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권장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코가 간지럽네. 코 얘기를 했더니. 다섯 번째로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분별하게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인데요. 심지어 레이저 토닝을 한다고 수면 마취를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짧은 간격으로 하다 보면 시술이 목적이 아닌 수면 마취가 목적이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면 마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장님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하자면 결국 시술은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과 내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남는 시술은 저도 안 하고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